네, 안녕하세요. 조현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창업TV 어떤 걸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리 카테고리와 이제 잠시만요. 네, 카테고리와 그리고 우리 이제 상품명을 어떻게 등록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용인님이 1등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분씩 이제 저희 채널로 이제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이거 제가 위쪽에 자, 지금 글 하나 이제 올려놓은 거 혹시 보이시나요? 출석 체크 이벤트라고 해서 지금 제가 메시지 하나 고정해놨어요. 자, 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 쪽에 이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16분, 이제 매 강의가 이제 총 8개의 강의가 있는데요. 그 시간대마다 이제 저희가 2분씩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CPC 임원위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혜스님, 정우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점점 이제 계속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워볼 내용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 정확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 왜 내 거는 상위야 노출이 안 되지?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그 고민이 왜 생기게 되는지, 카테고리 정확도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 페이지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자, 카테고리 정확도가 뭔가요? 라고 해서요. 자, 카테고리 정확도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라는 거는 이제 카테고리 정확도라는 거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이제 상품 정렬 시 적용되는 점수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거 뭐예요? 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자, 이 카테고리 정확도 용어만 잠깐 설명드리고요. 고객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G마켓과 옥션이라는 사이트에 물건을 등록을 하실 텐데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은 요 사이트와 굉장히 친해지셔야 되세요. 자, 내가 이제 G마켓에 물건을 판매를 할 거면 자, G마켓 페이지에서 우리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내 물건을 살 수가 있는지 접근을 하는지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구매자인 것처럼 여기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 달 우리 주제가 가습기였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대부분 우리 10명 중에 7분은요,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이제 구매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가습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제 고객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분씩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안양떼님, 원희님, 이누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오신 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가습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자, 고객 페이지를 보면요. 가장 위쪽에 이렇게 파워 상품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보여질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요. 총 5분의 판매자님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곳에 이제 5분의 판매자님들이 광고를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 광고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 영역의 광고는요. 이름이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래요. 자,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를 적용하신 5분만 이 영역에 이제 노출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보면요. 이제 무슨 영역이 보이냐면 먼저 둘러보세요라는 또 광고 영역이 보여지게 돼요. 자, 광고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광고비를 지불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 각각의 영역에 몇 명의 판매자님들이 계시는지는 우리가 좀 명수를 외워두고 계시면 좋아요. 자, 여기 위쪽은 5분이었죠? 자, 여기 먼저 둘러보세요 라는 영역은요. 8분의 판매자님들이 광고를 하고 계시고 있어요. 자, 쭉 내려가 보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영역이 보여지냐면 광고 영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고 영역인데, 자, 위쪽과 다르게는 또 이제 이 영역은 몇 명의 판매자님들이 있냐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여덟, 아홉, 열. 10분의 판매자님들이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영역이 보이냐면 이 광고 영역 또 하나 또 보이죠. 좀 광고 지겨우실 텐데 좀 위쪽 상단에는요. 광고 영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영역에는 8명의 판매자님들이 지금 광고를 하고 계세요. 자, 제가 위쪽 영역 상단에 광고하고 있는 분들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위쪽에 5분, 요 맨 위쪽에, 그 다음에 8분, 그 다음에 10분, 그 다음 몇 분이었죠? 8분의 판매자님들이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위쪽 상단은 지금 광고비를 내신 분들로 쭉 상품들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스마일 배송이라는 영역이 보여질 거예요. 자, 이 스마일 배송이라는 영역은 광고 영역은 아닙니다. 자, 스마일 배송이라는 이 상품이 보여질 텐데, 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일반적인 상품은 제가 여기 있는 상품 클릭 하나 해볼게요. 자, 일반적인 상품은 이렇게 G마켓이라고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스마일 배송이라는 상품은 이렇게 스마일 배송이라는 플래그가 따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스마일 배송이라는 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자, 이 스마일 배송이라는 영역에 이제 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배송이라는 이 영역은 따로 이렇게 노출구자가 보여지게 돼요. 자, 이 영역에는 6명의 판매자님들이 이제 계시고요. 이 6명의 판매자님들은 광고하신 건 아니에요. 자, 스마일 배송을 했기 때문에 광고처럼 지금 노출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쭉쭉 내려가서 자, 우리 여기 이제 이름 자, 여기는 좀 우리 외워볼까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도 광고긴 광고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 방금 위쪽 상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5명, 8명, 10명, 8명이 판매자님들이 했었던 이 광고와는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명칭을 좀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 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자, 어떤 광고냐면 자, 우리 리스팅 광고라고 해서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 포커스라든지 혹시 프리미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리스팅 부가 서비스 광고라고 해가지고요. 이 영역은 내가 광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광고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럼 위쪽 상단도 누구나 광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누구나 광고할 수 있는데 지금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상단에 있었던 광고들은 제가 딱 명수가 정해져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죠. 5분, 8분, 10분, 8분이라고 해서 명수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판매자가 광고비를 1,0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1,000원 쓰신 분, 900원 쓰신 분, 800원 쓰신 분, 700원 쓰신 분, 600원 쓰신 분. 자, 광고 입찰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광고 입찰 비용을 500원을 냈어요. 그러면 광고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상위로 5분. 자, 상위 금액으로 광고비 5분에게만 이 광고의 기회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에 8분만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 영역은 10분만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광고비 입찰 11번째 하신 분은 광고가 떨어지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영역은 8분. 자, 그런 다음에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는 어떤 거냐면요. 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잠깐 다시 여기 볼까요? 자, 주목할 만한 상품의 이 영역의 광고는 모두가 광고를 떨어지는 거 없이 모두가 똑같은 광고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를 똑같이 지불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랭킹 순위 존재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카테고리 정확도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우리 랭킹 순위라고 해서요. 자, 우리가
진짜로 상위 판매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는 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등 판매자, 가습기 1등 판매자, 2등 판매자,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이렇게 순위가 랭킹 순위 쭉 나열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영역의 광고는 모두가 똑같은 광고비를 낸다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판매자와 쭉 내렸을 때, 자, 여기 이렇게 뒤쪽에 있는 요 판매자 또는 뭐 이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에 있는 판매자요, 모두가 똑같은 광고비를 낸 거예요. 근데 이 랭킹 순에 의해서요, 방금 전에 요 1페이지에 있었던 자, 이 판매자, 자, 윤남택 가습기라고 적혀져 있는 요 판매자가 랭킹 순에 의해서 1등 판매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같은 비용을 내고 이렇게 랭킹 순위 달라지는지 좀 궁금하시겠죠? 자, 그 이유는 제가 조금만 있다가 카테고리 정확도와 함께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질문이 왔는데 안양땡님 질문 잠깐 읽어볼게요. 자, 스마일 배송은 당일 배송인가요? 스마일 배송 순위 노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스마일 배송 주문 건은요, 저녁 6시까지 주문한 건에 대해서 당일 발송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일 배송을 이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션에 사업자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마일 배송 노출 순위 같은 경우에는요, G마켓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랭킹 순위 있죠? 그거랑 똑같아 보시면 스마일 배송 안에서의 가습기 랭킹 순에 의해서 6명의 판매자님들이 이렇게 광고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배송 순위 노출은 랭킹 순,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제가 여기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까지 봤는데요. 자, 가습기를 검색했을 때 또 다른 영역이 하나 더 보여지게 돼요. 좀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갔더니 이번에는 무슨 영역이 보여지냐면 일반 상품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오른쪽에 광고라는 버튼이 여기 뭐 버튼이 아니죠. 뭐 이렇게 메시지가 있었죠. 근데 일반 상품이라는 부분을 가면요, 영역을 가면 이 광고 메시지가 없어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은요, 상품을 이제 막 등록하셨다. 지금 등록하셨다. 그러면 우리 상품은 다 일반 상품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의 키워드에 따라서 일반 상품 영역이 이제 일반 상품 영역도 있고, 이제 우리 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주목할 만한 상품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영역들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지 않는 뭐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일반 상품 영역에만 상품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의 키워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이제 가습기 보여드렸을 때처럼 위쪽에는 광고 영역, 자, 5구자, 8구자, 10구자, 8구자, 그 다음에 중간에 스마일 배송,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그리고 일반 상품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우선 머릿속에 이 큰 틀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지금 G마켓만 검색을 해봤는데 옥션도 어떨지 한번 볼까요? 자, 옥션에서도 지금 G마켓의 구조와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습기라 검색했을 때 5구자가 보여지게 되고요. 자, 여기에는 광고의 이름만 달라요. 찬스 쇼핑이래요. 자, 이름만 다를 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광고와 동일하다고 거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먼저 눌러보세요 라고 해서요, 8명의 판매자들이 자, 보여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는 영역에 자, 10명의 판매자가 있습니다. 자, G마켓과 구조 똑같고요. 자, 그럼 이 상품 어떠세요 영역에는 몇 명의 판매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G마켓에서 몇 명의 판매자였냐면 8명의 판매자가 있었죠. 자,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8명의 판매자님들이 지금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스마일 배송 영역이 나오네요. 자, 스마일 배송 영역은 제가 광고라고 했나요? 광고가 아니라고 했나요? 자, 이 영역은 광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일 배송이라는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지금 광고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보시고요.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자, 또 무슨 영역이 나타나냐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영역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 광고는 위쪽에 있는 광고와는 다르게 자, 리스팅 부가 서비스 광고라고 해서 모든 판매자님들이 이 영역에 광고할 때는 광고비를 동일하게 지불한다. 7일에 3,000원, 뭐 30일에 12,000원, 기간을 내가 다르게 하면 다른 뭐 광고비를 내겠지만 모두가 똑같은 광고비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는 몇 명의 판매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뭐 광고를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의 광고를 10분이 할 수도 있고요. 100분이 할 수도 있고요. 뭐 1000분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은 여기 모두가 동일하게 광고비를 내고요. 이 영역부터 랭킹 순위 존재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아까 전에 우리 무슨 영역 있었죠? 광고 아무것도 없었던 일반 상품 등록 영역이 이렇게 똑같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PC 위주로 보여드렸는데요. 모바일의 구조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G마켓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G마켓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습기 검색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구조가 조금 PC와는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습기라고 검색했을 때 위쪽에 이번에는 먼저 둘러보세요. 아까 전에 파워 상품이라고 해서 5구자 보였는데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적혀져 있는 영역에 8명의 판매자님들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상품 어떠세요? 라고 적혀져 있는 곳에 또 8분의 판매자님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광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상품이에요 영역에 6분의 판매자님들. 그리고 스마일 배송. 자, 스마일 배송 아래는 그 다음 뭐였죠?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영역이 있었죠. 자, 그 다음은 또 무슨 영역이 있을까요? 일반 상품 영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위쪽에는 좀 광고 상품들이 좀 많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그 다음에 스마일 배송,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그리고 일반 상품 영역 이런 식으로 우리의 페이지들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과 PC의 이 구조가 조금 다를 뿐 전체적인 틀은 똑같고요. G마켓과 옥션의 틀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요 큰 틀을 먼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초보분들한테는 조금 오늘 위에 몇 개의 광고가 있었지? 막 이런 거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자, 5개, 8개, 10개, 8개. 자,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요거를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을 잠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페이지를 한 번에 이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에는 제가 아까 몇 명의 판매자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자, 몇 명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적어놨죠. 자, 여기서 의미하는 이 숫자는 자, 우리 1페이지에 보여지는 판매자님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자, 이 영역에서 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을 보시면요. 1페이지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이 있었고요. 또 2페이지에 가더라도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역이 1페이지에 보여지는 판매자의 숫자가 64등까지 보여진다. 자, 내가 64등 안에 들면요 1페이지에 보여진다라는 거죠. 내 상품이. 자, 근데 모바일에서는 50등 안에 들어야지 우리가 1페이지에 보여진대요. 자, 근데 G마켓에서 PC와 모바일의 순위는요 각각 다르지 않고요 동일해요. 자, G마켓 PC에서 1등인 판매자가 모바일에서도 1등 판매자고요. 2등인 판매자가 모바일에서도 2등인 거죠. 자, 그러면 내가 50등 안에 들면 G마켓에서 가습기로 키워드 검색했을 때
50등 안에 들면요. 우리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1페이지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션은 살짝 달라요. 자, 옥션은 자, 여기 보시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64등까지. 그리고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60등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60등 안에 이제 순위에 들게 되면 1페이지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1페이지에 잘 드는 이유, 왜 이렇게 상위로 노출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플로아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이느님이 저 오랜만에 안경 쓰셨군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오늘 좀 눈이 침침해가지고 또 안경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안경 쓰고 하니까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글씨도.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뭐 이런 부가 서비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그럼 이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걸 설정하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랭킹 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 G마켓, 옥션 각각 이름이 조금 달라요. G마켓의 경우에는 포커스, 그리고 옥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 부가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품 등록 변경에서 상품 관리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해당 상품 클릭하신 다음에 부가 서비스 설정이라는 버튼 클릭하셔서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기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요 기간 동안만 광고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자, G마켓은 우리 포커스, 옥션은 프리미엄이라고 설정을 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에 내 상품이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곳에 이제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좀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 판매자님들은 상품을 좀 잘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상품 등록이 잘 되어 있으셔야지만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이 잘 상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카테고리라는 겁니다. 자, 카테고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판매자님들의 상품은 아래쪽에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 어떤 분이 자, 이거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슈퍼딜에 브라운 면도기가 하나 올라왔어요. 자, 이 브라운 면도기가 올라왔는데 자, 이 판매자님이 판매하는 이 상품의 카테고리를 보니까 이상한 카테고리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면도기는 면도기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야 될 텐데 어린이 전동 칫솔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때 자, 어린이 전동 칫솔이라는 카테고리에 이 상품이 있었는데 자, 카테고리의 등수에서요. 자, 제가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예전에는 여기에 포커스 상품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순위가 쭉 나열이 되는데 방금 전에 그 상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찾을 수가 없었냐? 왜냐면 우리 카테고리가 잘못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1등이었던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보면 생활, 미용가전, 전기 면도기 브라운이라는 거에 되어져 있었어요. 자, 얘가 브라운 면도기라고 해서 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 요 브라운 면도기, 우리 1페이지에 있었던 요 브라운 면도기랑 같은 게 아니에요. 얘는 상품 번호가 뒤에가 771로 끝나는 애고요. 지금 잘못 등록된 거. 자, 1등 카테고리 1등에 있는 애는 368로 끝나요. 다른 상품이에요. 이름만 우리 브라운 면도기여서 동일해가지고 지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자, 브라운 면도기라는 카테고리에 등록이 됐었어요. 자, 2등 판매자의 카테고리는 그럼 뭐였냐? 필립스라고 되어져 있지만
중분류가 전기 면도기로 되어져 있고요. 3등이었던 판매자는 마찬가지로 전기 면도기 브라운, 4등은 전기 면도기의 기타 브랜드. 자, 슈퍼딜 5등에 있었던 판매자의 카테고리 보면요, 전기 면도기 기타 브랜드로 되어져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카테고리를 지금 슈퍼딜에 나갔는데 카테고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아무리 거기서 물량을 많이 판매를 하더라도 이 지금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포커스 또는 프리미엄 요 영역에 상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희경님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저 카테고리에 넣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모르고 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자, 잘못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저 상품이 상위에 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강의 시간에 요 표를 보여드리죠. 자, 어떤 거냐면, 자, 랭킹 순위 결정하는 것들. 첫 번째, 판매 실적이 있고요. 두 번째, 프로모션 활동. 내가 얼마나 고객들에게 혜택을 잘 줬는지. 광고 구매 점수, 뭐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했는지. 뭐 그리고 판매 실적 같은 경우에는 판매 건수와 이제 입금된 금액. 서비스, 세 번째 서비스 점수, 배송, 응대, 후기 점수. 내가 고객들에게 얼마나 고객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후기를 남겼는지, 내가 발송 정책에 맞게 배송을 잘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여기에 이렇게 빨간 색깔로, 자, 검색 정확도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트 붙여놨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 요 검색 정확도가 우리 카테고리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카테고리 정확도라는 거예요. 내가 카테고리를 뭐로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순위가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카테고리를 뭐로 해야 될지 사실 솔직히 어렵진 않았어요, 이번에. 그쵸? 예전에 막 모기 퇴치기 같은 것들은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었는데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쉬웠었던 건데요. 자, 우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가습기가 아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카테고리가 이렇게 어떤 경우로 나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카테고리를 어디로 해야 될지 좀 정확한 경우가 좀 있어요. 자, 가습기의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딱 한 개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 자동차용 가습기를 판매하는 경우, 여기는 약간 예외일 수 있는데, 자, 요거 예외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 경우들을 한번 볼게요. 자, 어느 카테고리로 해야 되는지 정확한 경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가습기를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가습기를 판매할 거니까 여기 우리 ESN 카테고리에 가습기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가전, 계절 가전, 습도 조절기기, 가습기 ESN 먼저 하나 카테고리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옥션과 G마켓에서 계절 가전, 습도 조절기기, 가습기 얘로 정확하게 끝나요. 자, 그리고 뭐 차량용 내가 뭐 가습기를 팔아야 우리 자동차 안에 이제 차에 넣는 조그마한 가습기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하죠. 자, 이 경우에도요, 자동차 가습기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요, 굉장히 내가 이 물건을 판매할 때 무슨 카테고리로 해야 될지 딱 이렇게 정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애매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청소기가 한 가지 기능만 하나요? 물걸레도 하고요, 침구도 하고요, 막 어떤 경우는 로봇까지 되고요, 막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카테고리를 뭐로 설정해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발생이 돼요. 얘 말고도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이제 모기 퇴치기 같은 경우에도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크게 생필품, 계절가전, 출산, 육아 이런 식으로 크게 쪼개졌었어요.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지금 가습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가 지금 거의 정확하긴 하지만 살짝은 쪼개졌죠. 가습기라는 카테고리와 자동차 가습기 카테고리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좀 카테고리가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가습기로 확실하지만 좀 애매한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정확한 카테고리를 좀 찾아서 이제 상품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한 카테고리가 우리 상품 리스팅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판매자님들이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제대로 된 카테고리가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판매할 상품을 제대로 된 카테고리에 넣을지, 이제 어떻게 이제 카테고리를 찾는지를 이제 방법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우리 가습기에 대한 지금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가습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먼저 찾아주시는 게 카테고리 정확도 찾는 방법 첫 번째예요. 자, 가습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주는데요.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고요. 두 번째로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여야겠죠. 내가 차량용 가습기를 판매하지 않은데 차량용으로만 막 가습기 키워드를 찾는다? 굳이 필요 없어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G마켓과 옥션에서 검색하는 키워드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희경님이 질문 주셨는데, 만일 5 등록 시 수정 후 등록하면 제대로 노출이 되는 걸까요? 네, 그 랭킹순 점수에 따라서요. 만약에 지금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등록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새로 다시 등록을 해주시면 그 안에 있던 후기들이 좀 사라지고요. 그동안 내가 판매를 했었던 그 판매에 대한 상품 코드에 대한 점수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등록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새로 등록 시 모든 게 0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이걸 조금 오랫동안 판매를 했는데 카테고리를 완전 잘못 등록했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둘까요? 여기 후기 많이 쌓였는데. 아니면 새로 등록할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새로 등록하는 게 낫겠죠. 이 후기가 아깝긴 하지만 새로 등록하셔야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에서 더 상위로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카테고리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조회수 높은 키워드 찾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조회수 높은 키워드 찾는 방법, 먼저 네이버에서, 자, 뭐 여러 가지 사이트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 N사 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실, 그쵸? 자, 여기서 비즈니스 광고라는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이버 광고 들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 검색 광고 들어가 주십니다. 자, 여기 로그인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디 없으시면 아이디 새로 가입 하나 해주세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광고 시스템이라는 버튼이 보여지죠. 얘를 클릭합니다. 얘가 또 한번 요즘 오류 나서요. 한번 더 로그인 해달래요. 또 한 번 로그인을 하고, 자,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위쪽에 도구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구에서요, 키워드 도구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 키워드 도구라는 곳에서 연관 키워드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습기 검색합니다. 그리고 조회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습기와 관련된 키워드가 쭉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때 가습기랑 관련된 요 키워드 중에서 우리 조회수 높은 순으로 쭉 나열할게요. 자, 여기 있는 버튼을 2번 클릭해 주시면 조회수 높은 순으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생뚱맞는 키워드도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조회수 높은 순으로 하게 되면 생뚱맞는 키워드가 보여질 텐데요. 얘네들은 그냥 과감하게 무시해 주시면 돼요. 자, 얘를 잠깐 다운로드 해 놓은 거를 미리 제가 이제 열어놨어요. 자, 뭐 미세먼지 있었는데 얘 무시하고요. 자, 가습기 나랑 관련된 키워드죠. 내가 판매하고 있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나랑 상관없고요. 가열식 가습기. 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가열식 가습기예요.
그리고 미로 거 뭐 이건 브랜드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미니 가습기 뭐 미니인지 뭐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얘는 나랑 관련 있으면 키워드를 체크해 주시고요. 관련 없으면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가 관련된 키워드들을 쭉 뽑아 주시고요. 나랑 맞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맞는 키워드만 뽑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열식 가습기를 판매하는데 이제 대용량의 스텐 제품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 키워드를 뽑았어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조회수 높은 순으로 쭉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검색할 G마켓과 옥션에서 검색할 것 같은 키워드를 뽑아주시고 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키워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자연기화식 가습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무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키워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이 키워드를 뽑아줄 때 이런 게 또 보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가습기 추천. 자, 이런 키워드. 조회수 높은 순으로 했을 때 가습기 추천 이런 키워드 좀 자주 보실 거예요. 뭐 다른 상품을 검색하더라도 땡땡땡땡 추천 또는 땡땡땡땡 파는 곳 막 이런 키워드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키워드는 우리가 G마켓과 옥션에서 검색하는 키워드가 아니죠. 자, 우리 네이버라는 곳을 통해서 지금 키워드를 좀 뽑아본 거예요. 자, 갑자기 키워드 뽑아보세요.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 어디서 뽑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막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어쨌든 이게 데이터적으로 있는 거니까 여기를 통해서 뽑아주는데 네이버는 우리 포털 사이트죠. 근데 G마켓과 옥션은 쇼핑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달라요. 자, 네이버에서는 가습기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지만 G마켓과 옥션에서는 모두가 가습기를 파니까 내 걸 추천을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G마켓 옥션에서는 가습기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키워드를 뽑을 때도 G마켓과 옥션에서 검색할 것 같은 키워드를 뽑아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키워드를 뽑고요. 자, 키워드를 뽑고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은 자, 가습기라는 키워드를 지금 뽑았고요. 제가 이렇게 미리 좀 뽑아놨어요. 자, 그럼 이 가습기라는 키워드를 자, 여기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G마켓 그리고 옥션의 검색창. 그런 다음 진짜로 판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영역부터 1등 판매자, 그 다음에 2등 판매자가 있는데 2등 판매자가 스마일 배송이면 건너뛰는 거예요. 자, 우린 스마일 배송에 판매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얘를 2등 판매자로 볼 거예요. 그 다음 또 3등 판매자, 자, 4등 판매자, 자, 5등 판매자 이런 식으로 1등부터 5등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하나씩 보는 거예요. 지금은 카테고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내가 이 뭐 이렇게 저처럼 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가습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가 카테고리가 계절 가전, 자, 습도 조절 기기, 가습기. 자, 1등부터 5등까지 판매자들이 이렇게 다 카테고리가 똑같았어요. 근데 얘를 볼 때 이제 카테고리만 찾으려면 사실 이것만 봐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왕이면 이렇게 어쨌든 상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훑어볼 거잖아요. 이때 이분들이 상품명을 어떤 걸로 조금 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적어 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상품명 5등 판매자는 상품명을 이렇게 했고 가격대는 얼마 정도에 했더라. 자,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가격대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얘는 3만원대고요. 얘는 2만원대고요. 얘도 2만원대고요. 3만원대고요. 7만원대. 자,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달랐는데 지금 제가 어제 걸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행사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랭킹 순위 조금 바뀌었어요. 자, 1등은 129,000원, 2등은 298,000원, 76,000원, 38,000원, 29,900원. 이렇게 가격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가습기라는 키워드에서 카테고리는 다 똑같았어요. 자, 랭킹 수는 행사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습기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보여지는 가격대가 얼마 정도가 좀 잘 판매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도 같이 봐주셔서 이분들은 어떤 키워드들을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찾아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키워드를 하나만 찾은 게 아니었죠. 자, 또 다른 키워드를 하나 더 찾았죠. 우리 한 5개 정도를 이제 이 검색창에 내가 찾은 네이버로부터 찾은 그 키워드를 이렇게 계속 검색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 가열식 가습기라는 키워드에서 또 우리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부분 들어와가지고 1등 판매자는 카테고리가 뭐고 이제 상품명이 뭐고 금액. 2등 판매자는 또 카테고리 상품명 금액. 자, 3등 판매자 스마일 배송명 건너뛰고 4등, 5등 이렇게 우리가 쭉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키워드들 가열식 가습기 제가 판매하는 그런 키워드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용량 가습기, 스텐 가습기, 통세척 가습기로 이렇게 쭉 다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죠. 자, 모든 어떤 키워드를 쓰더라도 지금 G마켓 안에서 키워드가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쉬워요. 지금 계절가전 습도 조절기기 가습기라는 얘 카테고리로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옥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이 키워드들을 검색해 주신 다음에 1등부터 5등까지 판매자 카테고리를 쭉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우리는 그 카테고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가습기에서요. 차량용 가습기가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었죠. 자동차 가습기. 자, 그럼 이때 우리 키워드를 또 한번 내가 만약에 차량용을 판매하신다면 차량용 가습기라고 자, G마켓에 또는 옥션에 검색을 해봅니다. 자, 이 경우는 내가 차량용을 판매하시는 경우예요. 자, 그럼 차량용 가습기라고 검색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는 거야, 이제. 자,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미니 이런 이제 우리 USB 이용되는 그런 가습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보면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카테고리가 자, 자동차 카테고리에 우리 가습기가 있었는데 얘는 그냥 가습기예요. 자, 차량용 가습기라고 검색했는데 얘도 그냥 가습기예요. 자, 얘도 그냥 가습기에 되어져 있고요. 자, 얘도 그냥 가습기에 되어져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동차 용품의 자동차 가습기라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또 나뉘어지긴 했었는데, 자, 우리는 자동차용 가습기를 판매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절가전의 습도 조절기기의 가습기라는 카테고리로 해주셔야지만 내 상품이 차량용 가습기를 판매할 때도 우리는 상해에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가습기 키워드 카테고리가 2개로 쪼개졌었는데요. 이 가습기라는 상품의 특성상에서는 무조건 우리 판매자님들은 계절가전의 가습기로 등록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카테고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조회수 높은 키워드, 나랑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G마켓과 옥션에서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우리는 찾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G마켓과 옥션에서 나랑 관련된 이 키워드들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의 1등부터 5등까지 판매자들의 카테고리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장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를 우리가 판매하는 카테고리로 설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자, 카테고리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특히나 뭐 식품 같은 거 판매하시는 분들은 더 쉬워요. 왜냐면 고구마를 판매하면 고구마 카테고리밖에 없고요. 김치를 판매하면 김치 카테고리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자, 애매한 경우 내가 이렇게 가습기라고 검색했을 때 카테고리가 2개로 쪼개지고 근데 너무 쉽게 찾았죠. 그리고 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모기퇴치기야 이럴 때 또 2개, 막 여러 개로 쪼개지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마다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신청을 하면 많이 밀리겠는데요. 저마다는 뭐죠? 무슨 이야기죠? 자, 만약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에 이제 많은 판매자님들이 이제 광고를 신청하면 좀 밀리겠다 이 이야기인 거죠. 자, 맞아요. 좀 그렇게 하면 원피스, 모든 판매자들이 이렇게 하면 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큰 키워드에서요. 원피스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페이지 넘어가도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라는 경우,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에 원피스라는 키워드 검색하면 10페이지, 20페이지까지 가요. 왜냐하면 여자 원피스도 있고요. 애기 원피스도 있고요. 애들 원피스도 있죠. 그리고 이 원피스가 또 수영복도 원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원피스 우리 피규어 있죠. 그것도 원피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큰 키워드에서는 20페이지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대신 이제 고객들이 이런 세부 키워드도 검색하잖아요. 쉬폰 원피스, 뭐 면 원피스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는 또 우리가 또 상단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희경님 박 팀장님 우리 희경님이 이야기하는 거가 많이 이제 신청을 하면 좀 밀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막 원피스 같은 키워드를 생각하면 좀 우리는 지금 당장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이런 거를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근데 보통 이런 가습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까지만 보통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에 광고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만약에 1페이지를 넘어간다 그러면 자, 이 포커스나 프리미엄 광고를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위쪽에 있었던 그 상단의 광고들을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런 다음 내가 어느 정도 랭킹 순위 올라왔을 때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광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는 키워드 사이에 띄어쓰지 않고 붙였어야 되겠죠? 원피스, 뭐 쉬폰 원피스, 면 원피스요. 이런 거는 이제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경우는 붙였어야지 이 키워드가 보여지는 경우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띄었어도 우리 키워드가 보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띄었어도 우리 키워드가 다 상품들이 노출이 되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판매할 때 카테고리에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 상품 같은 거 판매할 때 예를 들어서 자, 유화 스푼으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유화 스푼을 판매하는데 뭐 자동차 용품이랑 아까 전에 뭐 계절 가전 아까 그 상품도 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예시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스푼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기들. 근데 이 상품은 2가지 카테고리로 우리는 넣을 수가 있어요. 주방용품, 육아용품. 자, 이때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줘야지 더 객단가가 높아질까라는 것도 우린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방용품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하게 되면 자, 우리 양식기 세트, 수저 세트,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티스푼, 뭐 수저 받침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사용하는 그런 주방 용품들을 다 같이 이제 보여지면서 요 유아 스푼을 같이 넣어줄 수가 있겠죠. 주방 용품. 근데 육아 용품을 하게 되면요.
자, 뭐 이제 애들이 필요한 뭐 이유식 용품부터 뭐 빨대컵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객단가가 같이 높아질 수 있는 이제 또 이렇게 육아용품 관련된 이제 상품들을 그룹핑으로 같이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얘를 왜 두 개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물건을 판매할 때, 자, 이렇게 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룹핑을 하잖아요. 요 그룹핑이 같이 묶이는 조건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요 육아용품이라는 카테고리를 했을 때는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주방용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육아용품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아기가 이때 발달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 다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 유아용품, 유아식기를 주방용품에 판매를 하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엄마가 이 뭐 스푼, 수저를 구매할 때 딱 그것만 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육아용품이라는 카테고리에 이 상품을 등록했다? 그러면 얘 수저 필요할 때 얘 식기도 필요하겠네? 얘 흘리지 애기가. 그러면 뭐 턱받침도 사고요. 그 다음에 뭐 빨대컵도 사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런 카테고리 같은 것들도 설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객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가습기 등록하실 때는 차량용 가습기 등록하실 때는 가습기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차량용 가습기랑 자동차 용품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품이 자, 가습기라고 검색했을 이제 차량용 가습기라고 검색했을 때 나타나진 않지. 이제 내가 좀 밀릴 순 있지만 나는 다른 상품들과 같이 자동차 용품 중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디퓨저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자, 그런 것들이랑 같이 묶여서 같이 판매가 될 것 같다 하면 그쪽 카테고리에 등록하는 것도 객단가를 높이는 데 있어서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거는 사실 우리 판매에 있어서 저희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내가 직접 한 번씩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모든 건. 뭐 이게 100%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뭐 방금 전처럼 뭐 예외의 경우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대체로는 요 방법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를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판매자님들이 가습기라는 물건을 판매했을 때, 자, 우리 키워드를 어떻게 이제 상품명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상품명을 등록하실 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검색용 상품명과 프로모션용 상품명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자, 이때 검색용 상품명은요, 우리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가습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자, 뭐 차량용 가습기라고 했을 때 여기 차량용 가습기 이렇게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차량용 가습기. 자, 차량용 가습기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검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판매자님들이 요 검색용 상품명에 고객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프로모션용 상품명은 뭐냐? 자, 뭐 혜택이라든지 내가 기획, 뭐 판촉 활동을 위한 이제 프로모션 문구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고객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검색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고객이 봤을 때 좀 혹할 수 있는 문구로 우리 거를 클릭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가습기를 사면 뭐 이제 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공기청정기 증정 그러면 가습기 사면서 공기청정기 증정한다니까 좀 혹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프로모션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두 가지를 조금 성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검색용 상품명은 검색이 되지만 수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 번 쓰면 그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프로모션용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요. 검색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혹할 수 있는 문구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키워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이제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키워드를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 대용량 가습기, 스텐 가습기, 통세척, 신생아 가습기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잖아요. 자, 이 키워드를 자, 동일한 단어는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여기 차량용 가습기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을 때도 다 한 번만 써 있었죠? 자, 한 번만 써주는 거예요. 가습기는 한 번만. 그리고 우리 키워드 가열식, 대용량, 스텐, 통세척, 신생아 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를 다 띄어쓰기로 해주세요. 자, 간혹 우리 그런 것들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지? 우리 슬래시라든지. 자, 제가 메모장 하나 꺼내 놓을게요. 막 이런 슬래시라든지 뭐 이런 요거는 많이 안 하지만 뭐 이런 별 막 이런 식으로 별 같은 거 잘 보이게 위해서 막 이런 것들 막 하시는 경우 있는데 특수기호 이런 거 안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띄어쓰기로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있을 때는 한 번만 적어주시고 띄어쓰기 넣고요. 기호는 넣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바이트가 50바이트 이내로 우린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쓸 키워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쭉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추가적으로 프로모션용 내가 뭐 행사가 들어가는 것들 뭘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 또는 국내 생산이다 이런 걸 우리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프로모션명에 뭐 국내 생산 그런 내용들을 적어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어제 미리 이제 해놨다고 했잖아요.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11차 예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건 다 프로모션에 적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이런 상품명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저가가 자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모델명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검색용 상품명에 넣을 수 있겠죠. 근데 11차 예약은 검색용 상품명에 넣으면 안 되겠죠? 우리 프로모션용에 넣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보면 중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딨냐면 자, 이거 너무 안 좋은 이제 상품명인데 자, 2022년 최신탑 케어팟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제 이런 상품명이 있었어요. 자, 여기 케어팟은 브랜드명이었고요. 자, 요거 프로모션명에 있는데 검색용에 22년형 최신상 케어팟이라고 상품명을 적었어요. 자, 내년 되면 이 페이지 갈아엎어야 돼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자, 요런 2022년형 이런 거는 나중에 뒤에 우리 검색용 아니고 프로모션용으로 쓰는 게 좋겠죠. 최신상 이런 것들도 프로모션에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 이름이 케어팟이었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제 G마켓이나 옥션에서 검색할 때 영어로 쓰진 않겠죠. 한글로 많이 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를 쓰기보다는 한글로만 써주시고 차라리 다른 키워드 우리 막 더 많이 검색되는 거 많잖아요. 이 가습기 가열식이었거든요. 그러면 가열식 가습기 통세척 가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완벽 뭐 세척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렇게 이제 상품명을 작성하실 때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봤고요. 그래서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가 전에 우리 가습기라는 카테고리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의 키워드들을 모두 몽땅 자 하나씩 키워드를 담고 마지막에 가습기라는 키워드는 중복되니까 한 번만 써주시는 이런 방법으로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미르님이 좀 많이 늦게 들어오셨네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후 2시에 강의가 있으니까요. 시간 맞춰서 이제 앞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런 채팅창에 또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어떤 거 해야 되죠? 퀴즈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퀴즈 제가 까먹고 안 내고 있었어요.
자, 퀴즈를 제가 내보려고 하는데, 자, 퀴즈를 어떤 걸 내면 좋을까요? 자, 퀴즈. 자, 포커스랑 프리미엄이라는 이 영역을 지금 G마켓과 옥션에서는 무슨 영역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자, 지읒으로 시작되고 있죠? 자, 띵띵띵띵띵, 좀 길죠? 자, 포커스랑 프리미엄을 지금 G마켓과 옥션에서 부르는 명칭, 이 영역의 명칭은 뭔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자,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 먼저 둘러보세요. 2. 오늘의 상품이에요. 3.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자, 세 개 중에 하나죠. 포커스랑 우리 프리미엄이라는 영역은 자, 뭐라고 우리 영역이 지금 되어져 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자, 지금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먼저 눌러보세요. 2. 오늘의 상품이에요. 3. 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세 개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느님이 우리 열심히 지금 홍보해 주시고 계세요.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네,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포커스랑 프리미엄은 자, 어떤 영역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남겨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한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자, 우리 늦게 들어오셨지만 자, 정답을 맞춰주신 마리미르님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3.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이었죠. 자, 지금 마리미르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린 요 링크로 지금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CPC 임원이 3만원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리미르님 여기 이제 링크로 접속해셔서 우리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 다음번에 늦지 마세요. 2시예요. 저희 화목 2시. 그리고 자, 혹시라도 오늘 지금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출석 체크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저랑은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에 저희 이제 다 같이 상담하는 시간 있죠? 그때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8번째 교육 시간 때 뵙도록 할게요. 다음 주 목요일에 저는 뵙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수업이 있으니까 김대용 강사님 수업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 2시 잘 기억하셨다가 수업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